여러분, 우리 몸속에 말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아주 거대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한 조각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놀라운 여정을 떠나는지 바로 그 위장관계라는 아주 정교한 초고속도로를 한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대체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방금 점심 드셨나요? 그럼 그 음식, 지금쯤 어디를 여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우리 몸속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그 여정은요,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초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것과 같죠? 이 고속도로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쏙쏙 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알아서 착착 배출해주는 뭐랄까 정말 똑똑한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걸 하나의 거대한 조림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쉬워요. 각 단계가 어떻게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모든 과정이 아주 정교한 시간표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입하고 식도에서는요, 음식이 단 몇 초 만에 처리돼서 아래로 슝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몇 시간에 걸쳐서 위산이란 효소랑 막 섞어서 음식을 거의 죽처럼 만들죠. 그 다음에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싹 흡수하고요. 마지막 주자인 대장은 무려 하루 이상 남은 찌꺼기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배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팀플레이, 바로 이것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어쩔 때는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는 그 다양한 고장 사례들을 좀 알기 쉬운 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위장관의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딱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교통체증. 둘째, 공장 결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 침해. 어때요? 좀 와닿나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문제들을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우리 몸속 고속도로가 꽉 막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속으로 쌩쌩 달리는 거죠. 음식이 너무 느릿느릿 움직이면 속이 더부룩한 위무력증이나 변비가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빨리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분을 흡수할 틈도 없이 설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장 결함이에요. 이번에는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소를 처리하는 공장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셀리악병처럼 영양분을 흡수하는 생산 라인이 아예 망가져 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산 같은 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안 시스템 침해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할 군대, 그러니까 면역계가 갑자기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크론병처럼 우리 장을 적으로 잘못 알고 공격을 퍼붓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의사들은 어떻게 그 원인을, 범인을 찾아낼까요? 이건 마치 탐정이 수사하는 것과 같아요.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추적해가는 그 진단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이게 진단이 왜 어려운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냥 배가 아프다는 이 증상 하나만 해도 그 원인은 궤양일 수도 있고 담석일 수도 있고 염증성 장 질환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설사나 출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사들은 딱 한 가지 증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발전해도요, 모든 진단의 시작은 언제나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떻게 아프세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가설을 세우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 도구함을 여는 거죠. 먼저 혈액 검사 같은 걸로 몸속에 염증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찾고요. 그 다음엔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직접 장 속을 들여다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T나 MRI로 장기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놀라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장이 단순히 음식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걸 요즘에는 장-뇌 상호작용 장애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장과 뇌, 이 둘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에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나는 계속 배가 아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장이 너무 예민하게 신호를 보내고 뇌는 또 그 신호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배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장과 뇌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그냥 음식을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직접 소통하는 말 그대로 제2의 뇌였던 거죠. 어떠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잔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